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 시간부터 이제 세 번째 주에 들어가죠. 자, 세 번째 주.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요, 우리 이제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환경들, 이제 어떤 뭐 이론들도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래서 어떻게 된다. 뭐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갖다 주로 학습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주에서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경제학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수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엔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 하겠죠.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뭘 하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했으니까 이 둘이 만나는 균형을 갖다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거는요, 자, 우리 시장에서 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자,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고, 자,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게 되는데, 일단 벌어지는 판은 시장이라는 판입니다. 자, 이런 판을 갖다가 생각을 해놓고 살려는 사람이랑 팔려는 사람이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서 거래를 하게 된다. 자, 그런 게 시장인데, 자,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시장에서 구매자, 수요자죠. 판매자, 공급자입니다. 요 둘이 만나가지고서 서로 거래를 하는 거다. 근데 시장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주로 가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마트, 마켓 뭐 이런 데 말고도요. 증권 시장 같이 이렇게 특이한 요런 시장도 있어요.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죠. 노동시장은 뭐 노동을 사고 파는 형태의 시장. 자, 어쨌든 간에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서 여기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걸 갖다 팔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서 만난다. 자, 근데 이런 시장은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경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해서 뭘 발견합니까? 균형점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나는 얼마에 사고 싶은데, 나는 얼마에 팔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도 나는 얼마에 사고 싶은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수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그래서 수요는 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가격이 변할 때 여기서 구입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서 생산물의 수양 을 갖다 보여주는 그 표나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일하다라면 어떤 그 상품들이 얼마만큼 구입이 이루어지는지 그 가격에서 해당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요 뒷장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요거 그림을 갖다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D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demand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수요나 공급이나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아래로 가면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D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demand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암기하시는데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나타냈냐면 커피를 갖다가 팔려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당연히 구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와 사기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배웠죠.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는 돈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의사만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사고 싶다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서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서로 맞춰간다 그랬죠.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수요 자체는 요 수요라는 거는 커피를 갖다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산물의 구매 고자는 계획이나 의도, 자, 요런 것들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수가, 커피를 사려고 그럽니다. 근데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이었는데, 5,000원이니까, 매달 10잔을 사 먹었습니다. 10잔.
그런데 만약에 이게 4,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럼 조금 더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잔을 샀네요.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3,000원을 하니까 거기서 좀 더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커피 가격이 1,000원으로 내리니까는 더 많이 샀죠. 그러니까 또 커피 가격이 1,000원 하니까 60잔. 자, 우리 학교 앞에 커피 60잔 사 먹을 수 있도록 1,000원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자, 한번 보면, 자, 여기에는 항상 Q, 이 양이죠, 퀀티티.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요 프라이스라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일 때는 쭉 내려가지고서 보면 10잔. 그 다음에 4,000원이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3,000원이었을 때도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의 균형 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우야 하향하는 것들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법칙이 발견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법칙이에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 가정하에서 요거를 갖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불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 지불 능력이 뭐 5,000원이고 5,000원이면 없고 1,000원이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렇죠. 5배 비싸니까. 그렇게 수요량과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그냥 다른 조건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커피 말고도 다른 것도 마실 수 있잖아요. 음료수 뭐 커피 하나뿐입니까? 홍차도 있고요, 과일 주스도 있고요, 뭐 요거트, 소다수, 뭐 생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걸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역의관계를 갖는 이유는 뭔가?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가격 자체가 소비자가 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비싸기만 하다라면 이건 장애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이게 더 적게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장애물이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를 하면 우리 한계 효용 얘기했었죠? 하나를 더 구입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 자, 요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한계 효용은 체감하잖아요. 처음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그래 커피 맛있어. 커피 향도 좋아. 이러는데 2잔, 3잔, 4잔, 10잔, 100잔 먹어보세요. 이 배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게 효용이 아니라 이게 점점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품의 가격이 하락해야 소비자가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린 소득 효과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대체 효과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자, 요거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요, 가격이 막 떨어져요. 물가가 막 떨어져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가가 다 떨어져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아도 지금 현재 원래 100만 원을 받았으면 용돈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 아니고. 자,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용돈 100만 원. 자, 아무튼 자, 가정을 하고 100만 원이 지금 쓰는 것보다 가격이 다 떨어진다라면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한번 탈 거 가격이 다 떨어지면 버스를 왜 탑니까? 택시 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증가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체 효과. 자,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그 상품을 갖다가 그 비싸진 상품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거 하나의 제품을 갖다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그것만 먹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자,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요 곡선, 시장 수요를 갖다 보기 전에 우리 수요 곡선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요. 자, 이 수요 곡선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하향하는 그래프였었죠. 근데 이 수요 곡선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의 생산물, 그 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생산 요소, 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구매량을 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줄인다. 반대죠. 이걸 갖다 우리는 유식하게 역의 관계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수요라는 걸 갖다, 우리 수요에 대한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시장이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런 판이라 그랬잖아요. 열려지는 장. 자, 근데 이 어떤 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이렇게 다 합하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갖다 다 합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개별 수요가 아니라 시장 전체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수요를 우리는 시장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라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 거 다 더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격과 총 수요량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그래프에 점을 찍고, 뭘 기준으로요? 시장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다 합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시장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아까 방금 여기서 봤던 거는 개별 수요 곡선이에요. 그렇죠? 누구요? 철수라는 애. 근데 시장 수요 곡선은요, 시장 수요는 모든 걸 다 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자, 동일합니다. 그렇죠. 개인이나 시장이나.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격을 제외한, 가격은 변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선택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격은 일단 제외하고 수요 결정 요인은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자, 우리 개별 수요 곡선, 철수의 수요 곡선을 봤단 말이에요. 요게 왔다 갔다. 자,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 수요 곡선이 이동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양게 늘어나든가 아니면 떨어지든가 하는 거겠죠. 선이 움직이니까. 자,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커피 드셨겠지만 이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수업에 들어오면서도 이제 수업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고, 또 모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옆에는 커피 잔이 한 잔 있을지 없을지. 자, 그러면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커피 양도 느끼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개별 선호가 기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유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튼튼해지라고 키 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유를 아니고 거기다 커피를 좀 섞어서 카페 라떼를 먹잖아요. 그쵸? 자, 그런 거 보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커피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수요의 합이 시장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수가 쫙 늘어난다 혹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수요가 늘거나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 나 처음에 100만 원 벌었는데 요번에 따른 200만 원 벌었네, 300만 원 벌었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구매력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소득이 줄면요, 반대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 자,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늘거나 줄면, 가격이 늘면 준다 그랬죠. 가격이 낮아지면 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소비자의 기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소비자의 기대. 자,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사기 힘들어가지고서 마스크 사는데 줄 서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마스크 1000만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000만 개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코로나19 뭐 2년 3년 갈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4월에부터는 이제 우리 얼굴 보잖아요. 자, 그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거 왜 그럴까요?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마스크를 사요, 안 사요? 1000만 개 힘 말도, 물론 가정이지만 그거 집에다 어떻게 쟁여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어도 기대라는 것 때문에 전체 수요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면 우리 또 그림으로 한번 봐야죠. 자, 경제학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철수만 봤죠? 철수. 자, 철수. 그런데 철수 친구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혜진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이 이 시장의 전체 인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전체 세 명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시장 수요를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하죠. 철수랑 은하랑 혜진을 다 합하면 되잖아요. 그쵸?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요게. 자,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철수 봤죠? 5잔, 4잔,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철수는 10잔, 20잔, 35잔, 55잔, 80잔 이렇게 먹었는데 은하는 12잔, 5,000원이니까 12잔 먹어요. 그리고 4,000원 하니까 23잔, 그리고 3,000원 하니까 39잔, 2,000원 하니까 60잔, 그 다음에 1,000원 하니까 87잔을 먹었습니다. 자, 많이 먹네요. 그렇죠? 자, 근데 아무튼 혜진이는 어땠냐면 혜진이는 8잔, 17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26잔, 그리고 39잔, 그리고 54잔 이렇게 다 먹으니까 월별 총수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먹죠. 커피를 뭐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쵸? 87잔? 한 달에 30일인데 그럼 하루에 3잔 꼴이에요. 참 많이 먹습니다. 근데 커피가 건강할 때는 참 좋습니다. 아무튼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기운이 반짝반짝 나라고 거기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자, 이 전체 수요를 갖다 보게 되면은 월별 총 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 5,000원이었을 때는 30잔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221잔. 7배가 넘었어요. 7배가 넘게. 자, 그렇게 전부 다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수요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3가지 있죠? 그 5가지요. 소비자의 기호,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자, 요게 달라지면 요것도 당연히 변합니다. 자, 마스크 지금은 필요한데 지금은 당장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6월, 7월, 8월 가도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일단 더워요. 덥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그때까지는 다 정복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의 변화. 자, 제가 지금 수요의 변화라 그랬어요. 전체가 이 변하는 게 전체 수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각각이 다 수요잖아요. 철수의 수요, 은하의 수요, 그 다음에 혜진이의 수요라고 해서 디맨드라 그랬는데, 자, 이런 수요의 변화는, 자,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하나라도 변하면 곡선의 이동 요인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도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호. 사람들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기호가 변하게 되면 5가지 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가 우호적으로 변하면 나 이거 좋아. 다 좋아. 진짜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쫙 늘어나겠죠.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근데 줄어들면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소비자의 수 봤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수, 시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누구 있었어요? 철수 있었고요, 은하 있었고, 혜진이 있었는데 3명이 아니라 6명이 늘어들었어요. 뭐 영구도 있고 땡칠이도 있고 막 있다고 쳐보세요. 그랬는데 늘었어요. 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수가 느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영구랑 땡칠이는 뭐 그거 안 먹어도 되나요? 먹을 거 아닙니까? 한두 잔인 정도라도.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수가 또 감소하면요, 반대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라는 부분도 있죠. 자, 소득. 자, 대부분이 우리가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씀씀이도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돈이 여러분들 딱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 대학생 돼가지고서 용돈이 똑같습니까? 늘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용돈은 엄청나게 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앞에 그 문방구 가가지고서 우리 왜 그 모찌 이런 거 뭐 사고 뭐 이랬잖아요? 500원 주고. 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모찌 이런 거 사나요? 그런 거 안 사잖아요. 좀 뭐 삽니까? 게임 아이템 이런 거 사잖아요. 그쵸?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 용돈을 소득으로 봤을 때 그게 늘어나면,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그쵸? 그거 왜 그래요? 소득을 늘리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요가 변화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늘어난다. 저를 우등제 또는 정상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득이 늘면 늘수록 줄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열등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련 재화의 가격. 자, 보세요. 자, 두 재화가 서로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면 나 이거 사고, 저게 비싸지면 나 요거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A도 해도 되고 B도 해도 되고, 자, 그렇다고 칩시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갤럭시 탭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뭐 아이패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보면은, 자, 갤럭시 탭을 사겠습니까? 태블릿을, 아이패드를 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는 가격이 비슷했죠? 근데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가격이 사악해집니다. 점점 비싸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다 태블릿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그러니까 대체제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하게 프로모션을 합니다. 갑자기 막 에어팟도 준다고 그러고 뭐도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갤럭시 탭을 왜 사요? 아이패드 사야죠. 이런 거 주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수요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대체제일 때는 그런데요. 보완제일 때는, 자, 보완제라는 건 같이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수요가 동시에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커피숍에 가서, 자, 아메리카노를 한번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걸로 아메리카노를 딱 하나 샀습니다. 근데 집 앞에서 사니까 비싼 브랜드밖에 없어가지고 5,000원 이런데 학교 앞에 오니까 1,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안 사니까, 집 앞에서는 커피도 안 사니까 학교에서는 싸니까 좀 살 거 아니에요. 집 앞에서는 비싸서 안 샀고. 그런데 보세요. 커피를 안 샀으니까 거기 시럽을 쳐요, 안 쳐요? 아니, 가가지고 시럽만 먹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럽은 물론 이렇게 다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가가지고 시럽만 이렇게 조그만 컵에 받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어야 이렇게 보완제의 역할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라면 학교 앞에서는 그 시럽에 해당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독립제인 경우에 완전히 딴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제는 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자, 여러분들 그 휴대폰과 뭐 신발 이래 볼까요? 휴대폰을 갖다가 사면은 신발을 사야 되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독립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다른 재화의 수요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럴 때,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기대죠. 기대 심리. 자,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야죠. 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잖아요. 그쵸? 자, 요번에 삼성에서, 자, 휴대폰이 아주 멋진 휴대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대폰 200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서요. 진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200만 원 하는데 전에 휴대폰이 150만 원 넘었죠, 우리. 요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제품이 딱 출시가 되면 이거 재고 처분할겠죠.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 살 수 있더라도 이거 나오는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릴 거잖아요. 정작 이거는 못 사더라도 그래, 조금이라도 그래, 공짜폰 풀릴 때 그때 사야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런 것들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것도 하나 알아놓으셔야 돼요. 수요량. 아까 수요라 그랬는데 지금 수요량이라 그랬네요. 자, 수요는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죠? 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요 선 안에서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선 항상 Q라 그랬으니까 여기 Q1보다는 Q2가 당연히 숫자가 많겠죠. 이렇게 양이 변화하는 거, 요거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 보면 수요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것,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떠한 가격 수량 조합에서 또 다른 그런 다른 가격 수량 조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요거는 생산물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수요 곡선, 자, 우리 지금 수요량에 대한 것들은 알아봤고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 아까 5가지 봤죠? 그지? 그게 보면은 선호가 바뀌고, 소비자의 수가 바뀌고, 소득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가 바뀌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5가지들 여러분들이 각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만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이 좀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